자,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랑 비전통적 통화정책 차이점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전통적 통화정책은 이제 경제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통화정책인데요.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 인상하는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이제 기준금리 조정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기준금리를 뭐 인상 또는 인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5%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금리를 앞으로 인하를 하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 정책이 돼요. 그 금리 인하하겠다는 뭐냐면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일반적인 자, 통화 정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금리 조정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대신 이 금리가 뭐냐면 RP 7일짜리 금리예요. 금리.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 7일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초단기 금리. 금리가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만기가 7일짜리에서 보통 초단기 금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는 거는 같은 말 뭐냐?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 이걸 하면 IS LN 모형에서 LN 곡선만 이동을 해요. 이동. 그래서 LN 곡선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이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대표적인 거는 양적 완화란 말이에요. 자, 역시 돈을 푸는 거 맞는데 뭐를 매입하냐? 여러 가지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거든요, 국가가. 장기 채권 매입. 대표적인 게 이제 국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매입한 게 뭐냐면 MBS, 주택 저당 증권,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증권이에요. 이거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 차이점, 지금 여기 초단기 금리가 변환된다고 그랬죠. 원래 초단기 금리가 변화되면 단기 금리가 변하고 장기 금리로 변하는 과정 시스템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초단기 금리가 변하면 이게 단기 금리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장기 쪽 금리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전통 통화 정책은 초단기, 단기, 장기 금리 변화하고 그 다음 투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가변적이고 효과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지금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면 장기 금리를 바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매입한다는 건 수요죠, 수요. 그럼 장기 채권의 수요 증가로 장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장기 채권 발행자들은 이전보다는 금리를 낮게 책정해도 팔린단 말이에요. 장기 금리가 떨어질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거치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에서 투자로 바로 가는 게 대표적인 양적 완화라는 거죠. 자, 훨씬 더 효과가 빨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조절 맞죠? 이것도 통화량을 늘리죠. 매입했으니까. 자, 늘려볼게요.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LN 곡선을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적 완화는 IS 곡선도 이동시킨다는 게 중요해요. 요것도 이동한다. 그럼 IS 곡선 이동은 소비나 투자나 순수수 관계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그 사례를 보면 MBS의 매입으로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자, 그럼 사람들은 집을 샀을 때 집 담보로 우리가 대출 받잖아요. 그 금리가 낮으니까 주택 수요가 커지겠죠. 그래서 주택 수요의 증가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집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 배운 것 중에 뭐를 배우셨냐면 자산 효과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미국에서 양적완하면 이제 돈이 풀렸는데 그 돈이 달러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 약세로 미국의 수출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 증가에도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소비도 증가하고 수출 증가니 IS 속도도 오른쪽 이동하겠네요. 자, 그럼 유동성 함정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자, 세로는 이자율 표기는 R로 써도 되고 I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자율이죠, 이제. 가로는 Y 국민소득. 자, 근데 유동수 함정을 얘기했죠. 유동수 함정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LN 곡선이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유동수 함정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예측한다는 거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되면 사람들은 부동산 안 사죠. 그래서 채권을 안 사고 화폐만 보유한다는 게 유동수 함정이죠. 그래서 화폐 수가 무한대가 되면 LN 곡선 자체가 수평선으로 그려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거를 유동수 함정. 대신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R 스타로 볼게요. 그리고 IS 오른쪽 균형에서 이제 Y 결정되죠. Y 제로로. 그럼 아까 전통적 통화 정책 어때요? 통화량 증가가 되면 LN만 오른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전통적 통화 정책. 자, 그다음 비전통적 통화 양적완을 실시하면 LN 곡선 당연히 오른쪽 이동하지만 IS도 오른쪽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양적완화 실시하면 통화량의 증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N만 움직이면 국민소득이 안 증가하죠. 그래서 IS 곡선이 오른쪽 이동해서 균형점에서 Y가 이전보다 더 커지는데 IS 곡선 이동 요인 중에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 뭐였다? 소비 증가, 그 다음에 순수출 증가로 설명드렸죠. 이제 양적완화 실시하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IS, LN 모두 오른쪽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적완화 시 LN 곡선 이동식 정책인데 여기에 추가로 모두 이동시킨다.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